대장동 수사가 개인 뇌물 수준에서 불법 선거자금으로 커지고 있죠. 불법 선거자금 2002년 차떼기 이후에 거의 처음 나오는데요. 정말일까요? 궁금하시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인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수사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작년부터 수사가 진행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대장동 사업과 위례 사업 공모 과정에서 이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로부터 어떤 이 특혜를 받았는지, 지금은요 그 대가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올라 있는데, 대선 전까지는 유동규 본부장 개인 뇌물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가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게 그 대가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뇌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받아 쓴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선거 때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쓴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이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과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가 이재명 후보가 되다 보니까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선거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가 있고요. 지난해 대선 경선 선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 선거입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이재명 시장 재선을 언급한 시기, 검찰은요 2013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한 1년 전 정도 됐죠. 자,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과 위례 사업을 하려면 이재명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우린 한 몸이 되어서 이 시장 재선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3개월 뒤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위례 사업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귀뜸을 해주죠. 자, 남욱 변호사가 화답을 합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하면 100억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늦어도 내년 6월에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검찰은 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선 자금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3년 12월에 이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이 이 위례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검찰은 이 위례 사업 공모 사흘 전에 이미 사업자로 낙점을 했고 그 과정을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남욱 변호사는 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이 재선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이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호반건설을 찾아갑니다. 자, 남욱 변호사는 왜 호반건설을 찾아갔을까요? 위례 사업으로 418억 정도 이익이 나는데요. 그 이익은 대부분 이 대장동 일당과 시공사로 참여했던 호반건설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14년 2월, 그러니까 위례 사업자로 선정된 지는 2달 뒤고 선거가 있기는 넉 달 전에 남욱 변호사는 호반건설 상무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자, 호반건설이 분양 대행업체에 용역대금을 줄 때 원래 주기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달라. 무슨 말이냐? 더 많이 주면 이 많이 준 돈을 비자금으로 빼서 선거 자금으로 건네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분양 대행업체를 찾아가서 자, 용역 대금을 나중에 많이 줄 테니 현금을 미리 좀 달라. 그러면 너네들 위례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면서 은밀한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이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자, 검찰은 이 4억 원을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진상 실장에게 건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4억 원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자, 어디에 썼는지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여기에 썼다고 하나 밝힌 게 있습니다. 자, 2014년 5월,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에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이 성남 지역에 3만 명이나 이 신도를 가진 종교단체가 하나 있는데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검찰은 그 종교단체가 대순진리회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식당에서 이 대순진리회 간부를 만나서 이재명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 돈을 줬다는 겁니다. 대순진리회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정진상 실장도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이 덕분에 더 많이 득표를 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정진상 실장은 이와 별도로 자택에서 현금 5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 말처럼 대장동 일당과는 한 몸처럼 이 성남시장 재선을 치릅니다. 2014년 4월 선거 두 달 전에 악재가 하나 터집니다. 자,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죠. 이재명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이 욕설 음성 파일이 당시에 유포가 됩니다. 그러자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SOS를 칩니다. 돈을 주고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라도 옹호 댓글을 좀 달아달라. 유동규 본부장은요, 성남 시민들이 많이 가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자, 친형이 이재명 시장 부모님께 폐륜 행위를 해서 이 시장이 욕을 한 거다. 그러면 남욱 변호사 그리고 본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아요. 수시로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심경이 이해가 된다. 이런 댓글을 달아요. 자, 유동규 본부장은 이 과정들을 정진상 실장에게 여론전에 밀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도 합니다. 자, 이건 방어죠, 방어. 자, 공격도 합니다. 자, 2014년 6월 4일이 지방선거였는데 일주일 전 이 마지막 여론조사 때까지만 해도 두 후보 박빙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선거 전날인 6월 3일 흔히 말하는 공작이 들어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아는 기자에게 청탁을 해서요. 선거 전날 오전 11시 17분 이런 기사가 나갑니다. 신영수 후보, 그러니까 상대 후보 동생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자, 3시간 뒤 정도 됐죠? 오후 2시 20분 이 기사를 받아서 당시 정진상 실장이 범죄 속을 막대 먹은 신용수라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하지만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경찰은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에도 신영수 후보가 막 기자에게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오후 3시 42분에 기사를 고칩니다. 이렇게요. 약간 흐려서 약하게 쓴 거죠. 그런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 고친 기사가 아니라 원래의 기사를 SNS에 유포를 하면서 공격을 계속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욱 변호사는 또 기자를 청탁을 해서 이 선거 전날에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데요. 성남시장 후보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에 그런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허위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본부장은 이 과정을 다 보고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 정진상 실장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당시 정진상 실장은 이런 기사가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자 최고다, 당연히 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니 이재명 시장은 신영수 후보를 55.1대 44 꽤 큰 차이로 이기고 재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 당선 날 김용, 김만배, 남욱이 만나서 당선을 서로 축하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선거가 있던 6월 말경 6월 27일에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가 만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팀의 이 선거 때 공을 치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법조기자로 법조계 인맥이 많은 이 김만배 씨가 향후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고, 김만배 씨는 당연히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이재명 후보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자금은 위례 사업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은 결국 대장동 사업 대가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요. 자, 선거도 판이 커졌고 사업 규모도 커졌죠. 오간 돈의 규모도 커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편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